어느 흐린 가을 저녁, 민재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울 강남의 거리는 비라도 올 것처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어두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민재는 어딘가 멍하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요즘 들어 마음속에 이상한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의 직감은 여자친구 수진과의 관계가 어딘가 어긋나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발길이 멈춘 건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앞에서였다. 민재는 문득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의 여자친구 수진이었다. 그녀는 그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파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 스카프는 민재가 특별히 그녀의 취향을 고려해 고른 것으로 그녀가 늘 마음에 든다며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스카프를 두른 채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길가에 서 있는 그는 카페 내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무래도 잘못 본 거겠지. 그녀는 그가 자주 보는 모습 그대로였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수진. 하지만 민재가 낯설게 느낀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수진은 늘 민재에게만 지어주던 밝고 따뜻한 미소를 낯선 남자에게로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수진의 웃음소리는 그 유리라는 장벽을 넘어 그의 기억 속 과거로 내려앉았다. 3년 전 민재가 수진을 처음 만났던 날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은 친구 민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자리였다.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민호는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라며 수진을 소개했고 민재는 그렇게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가 새하얀 웃음으로 농담을 던지고 민재의 손짓이나 말 하나하나에도 공감의 리액션을 주던 모습에 그는 가슴이 떨렸다. 수진은 그와 따뜻한 인연으로 자리 잡았고 둘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 후 1년 뒤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민재에게 있어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하지만 그때의 가득한 사랑이 민재의 가슴을 조여왔던 걸까? 지금 유리창 너머 보이는 그 장면은 과거의 그녀와 현재의 그녀를 구별짓는 듯한 아주 얇은 금을 그어 놓는 것만 같았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카페 앞을 지나치는 행인들의 흐름에 자신도 휩쓸려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민재는 다시 한번 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은 여전히 그 남자와 이야기 중이었고 그 남자 역시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민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자를 향했다. 겉보기에 특별히 거슬리는 점은 없었다. 젊었고 단정했으며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었다. 민재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수진과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친구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지인일 뿐인지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려고 애써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질투와 불안감이 서늘하게 샘솟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감정은 점점 커져갔고 민재는 결국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막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진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수진이 보낸 미소가 이토록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천천히 두 주먹을 쥔 채 발길을 돌렸다. 떠나면서도 뒤돌아볼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선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명한 의문과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강남의 거리엔 여전히 기운 빠진 회색빛이 머물러 있었고 민재의 마음속엔 더 큰 어둠이 드리워졌다.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발길을 옮기던 그는 그날의 그 순간이 앞으로 어떤 폭풍으로 번져나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날의 우연한 목격은 민재의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겼다.
아무리 자신에게 그냥 지인일 뿐일 거야 라고 되뇌어봐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 민재는 수진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스스로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온전히 기쁘게 느껴지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마저도 그녀의 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듯 경계하며 듣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재는 수진을 믿고자 노력했다. 모든 건 우연한 순간의 오해일 뿐 자신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허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의심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고 조금씩 그의 모든 감각을 잠식해갔다. 불씨처럼 남아있던 의심은 민재가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지난 봄 한강이 노을빛으로 물들던 저녁, 민재는 준비한 반지를 꺼내들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수지는 그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그녀를 안으며 세상이 모두 축복으로 가득 찬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민재는 항상 그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결혼식을 위해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시점부터 수진의 행동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차이였다. 업무가 많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고 전화를 걸었을 때 꺼져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가끔 이유 없이 예민하게 굴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스쳐갈 만한 일이었다면 민재는 결코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코를 스친 한 가지 냄새는 모든 의심의 싹을 마구 자라나게 했다.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었다. 민재는 수진이 일 때문에 늦겠다고 해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가 집에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멍하니 앉아 그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민재는 문득 거실 한편에서 어렴풋하게 풍겨오는 낯선 향기 하나를 느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였다. 남성용인 것이 분명한 진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수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 나지 않아? 나한텐 좀 낯선 냄새인데 수진은 순간 놀라는 듯 얼어붙더니 금방 억지로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친구가 놀러와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아는 친구야. 하지만 그날의 변명은 민재의 의심을 잠재우기는커녕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의 씨앗을 급격히 키워냈다. 수지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변명 뒤에는 진동하는 어색함이 있었고 민재는 그녀가 더 이상 이전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일 이후 수진의 행동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녀가 핸드폰을 자신 앞에서 쓰는 일이 드물어졌고 메시지가 와도 몇 분씩 뜸을 들이며 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 5분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도 낯설었다. 민재는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근거 없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혹은 그저 예비 신혼부부로서의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이리저리 질문하며 밤이면 혼자 괴로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의심을 억누르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애써 무시하려 했던 사실들, 그녀의 변화된 행동과 거짓말 같던 논리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녀에게 쉽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도 추궁할 수도 없었다. 의심은 그를 먹어치웠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민재는 결론을 내렸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래야 결혼을 앞둔 현재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장비를 검색했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맑은 결론은 하나였다. 한 번만 확인하면 돼.
그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잖아. 모든 게 내 착각일 수도 있고 이걸로 증명되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수진이 외출을 떠나고 난 집 안은 정막 그 자체였다. 민재는 그것을 깨고 몰래 준비했던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일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속으로 수진의 무죄를 기원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러나 민재의 바람은 운명처럼 곧 깨질 불안한 거품에 지나지 않았다. 민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은 그를 더러운 진흙탕으로 한 발 더 밀어넣고 있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곳엔 서늘한 의심만이 자리 잡았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그가 남은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민재와 저녁 약속을 자주 취소했고 회사 업무로 인해 주말 출근이 잦아졌다. 민재는 내심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일이기를 바랐다. 자신이 그저 궂은 날씨처럼 기분이 나빠져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카메라를 돌려본 그의 눈앞에서 허물어졌다. 카메라 속 수지는 민재가 없는 집에서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었는데 민재가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엔 안 돼. 민재가 집에 있어.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침대에서 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녀가 말끝을 흐리며 살짝 웃는 모습이 여러 번 되돌려지는 영상 속에서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대화에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구야?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영상을 멍하니 되감기며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통화가 끝난 수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민재가 모르는 비밀스런 어떤 흔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 전화 속 목소리 자체가 민재에게 모든 설명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끝에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그는 몰래 수진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차 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정돈하며 살았고 민재가 블랙박스를 들춰보는 일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재의 생각은 틀렸다. 블랙박스 영상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주차장에 있는 수진의 차에 한 남자가 올라탔다. 영상 속 남자는 민재가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고 화면 속 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포옹하며 웃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장면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코끝이 얼얼해지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는 손이 떨려 블랙박스를 끄고 답답한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서 민재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결국 마지막으로 민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영상을 USB에 담아 가져갔다.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후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영상이 있다면 충분히 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민재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편이 고통으로 찢겨나갔다. 민재는 이런 결말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여전히 수진이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화면 속 증거들은 민재를 사랑이 아닌 차가운 현실로 내몰았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결혼 준비로 북적이던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 수진의 모든 모습이 가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모든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눈앞에 남아 있었다. 이걸로 끝난 거야. 민재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어쩌면 한편으론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제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필요도 행복한 척 속이는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러나 민재는 알지 못했다. 다가올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강남의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들뜬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재와 수진의 결혼식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한 쌍의 결합을 기념하는 행복한 자리로 보였다. 하객들은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예식장이 떠들썩하게 채워지는 동안 민재는 대기실 한쪽에서 턱시도를 정돈하며 한참 동안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긴장감과 황망함 그리고 결단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는 차가운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수진은 오늘도 눈부셨다. 하얀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를 더욱 화사하게 빛나게 했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로 보였다. 하객 중 몇몇은 감탄사를 흘리며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예쁜 미소를 띠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 미소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감춰진 모습과 그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은 이미 이 결혼식을 처음부터 무너졌다 판단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USB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메모리에는 이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결혼식을 이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지를 수백 번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블랙박스와 몰래카메라 속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로 다짐할 수밖에 없었다. 민재의 머릿속은 명확해졌다. 식이 시작되었고 하객들이 단상 앞쪽의 의자에 앉았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웨딩홀은 조용해졌다. 민재는 어색한 느낌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신부 대기실을 향해 미소를 흘리고 있는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사회자는 밝고 환한 목소리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했지만 민재는 단상 위로 걸어오르는 발걸음이 마치 죽음의 행진처럼 무거웠다. 수진이 곧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과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민재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사회자가 의례적인 축사를 이어가고 있는 동안 민재의 손은 점점 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됐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웨딩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저희를 축복하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 꼭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지만 저는 이 결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을 흘리기도 했지만 민재의 굳은 표정은 그것이 진실임을 말하고 있었다. 민재는 한 발 더 나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진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웨딩홀의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무대 뒤편에 자리 잡은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 낯선 남자와 욕조에 같이 있는 사진과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어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다정히 통화하던 장면도 등장했다. 오늘 밤엔 안 돼. 민재가 집에 있어.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침대에서 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웨딩홀 안에 울리자 하객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화면이 점점 더 이어질수록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수진은 처음엔 놀라면서도 무언가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곧 화면 속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꽃다발을 움켜쥔 채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푹 숙였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보았고 노부모들은 손을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았다.
민재는 화면이 끝나자마자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차가웠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진 이상 저는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단상에 테이블 위에 반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지는 단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붙잡으려 애썼다. 민재야, 민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후회가 뒤섞였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채 민재는 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웨딩홀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웅성임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 수진의 흐느낌이 그 자리를 뒤섞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묵묵히 홀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올라탄 민재는 웨딩홀에서 멀어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자유다. 그날 밤 민재는 공항으로 떠났다. 몰랐던 도시들, 낯선 풍경들, 그리고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속일 누군가도 내가 속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그렇게 모든 과거를 털어낸 민재는 먼 곳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